부동산에 정답은 없다. 결국 사안마다 다르다. 오늘 이 문장부터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이 말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전문가들이 답하기 곤란할 때 꺼내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문장처럼 들립니다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말이죠.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뻔한 문장이야말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케이스마다 다르다. 왜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망갈 구멍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검증대가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는 외식촌 음식점 사례로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할 때 평가사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. 도로에 얼마나 길게 붙어 있는가, 땅의 모양이 얼마나 반듯한가. 이건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. 이 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작동해온 기본값입니다. 간판이 잘 보여야 하고 건물을 꽉 채워 지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.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나쁘면 별다른 고민 없이 당연히 열세로 봅니다. 여기까지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.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. 이 기준으로 판단을 마감해도 감정서가 효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누군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판단은 결론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. 저는 그런데 시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. 제가 도덕적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완벽주의자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. 질의에 대응하는 게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. 그냥 말로 설명하고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공식 앞에서는 멈춥니다. 그리고 묻습니다. 이 공식이 이 케이스에서도 같은 번지수로 작동하는지. 이 질문을 건너뛰면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왜요 하는 전화 한 통만 와도 지금 아낀 시간의 10배는 수정 보완에 써야 합니다. 최근 검토한 물건은 가든형 외식촌 음식점이었습니다. 대로변에서 차로 2분 정도 더 들어가는 산 중턱입니다. 이걸 업계의 상식으로 보면 조건은 나쁩니다. 도로 전면은 좁아서 차 2대가 겨우 비켜 들어가는 정도입니다. 땅 모양도 반듯하지 않아서 건물은 한쪽 구석에 붙어 있습니다. 기계적으로 보면 전면 너비 열세, 부정형 토지로 감점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논리가 멈춥니다. 여기 오는 손님 중에 지나가다 간판 보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? 이 질문 앞에서는 도로 전면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습니다. 여기는 지나가다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. 맘먹고 차 타고 옵니다. 맛집 검색이든 지인 소개든 대부분 손님은 이미 알고 옵니다. 간판은 저기가 거기구나 알려줄 뿐입니다. 땅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심이라면 버려질 짜투리 공간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주차장이 됩니다. 땅을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공식 같은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집니다.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다고 생각하고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. 이곳에서 중요한 건 도로에 접한 길이가 아닙니다. 초보 운전자도 진입할 때 머뭇거리지 않는지, 범퍼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는지, 그 기능이 핵심입니다. 건물을 얼마나 꽉 채웠는지가 아니라 차를 한 번에 돌릴 수 있는지가 실제로 가격을 지탱합니다. 기준이 바뀐 게 아닙니다. 애초에 적용해야 할 논리의 번지수가 달랐던 겁니다.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숫자는 나오지만 설명은 남지 않습니다. 숫자는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그 숫자가 어디까지 버티느냐입니다. 처음 문장으로 돌아갑니다. 부동산에 정답은 없다. 사안마다 다르다. 이 음식점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 말이 더 이상 편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사안마다 다릅니다. 우리가 절대라고 믿었던 공식도 맥락이 바뀌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제가 굳이 피곤하게 논리를 따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. 그게 맞으니까요.